자, 14번째는 그룹화 그리고 집합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룹화를 위해서 우리 SQL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룹바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그룹바이는 우리가 그룹바이로서 열을 하나 지정하면 그 열의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진행을 해요. 즉, 우리가 지정한 열을 동일한 값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룹을 기준으로 집계 함수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그룹 바이는 동작하는 그 순서를 보면은 그 테이블에서 일단 외어절의 조건식에 맞는 데이터 값만 이제 구분을 합니다.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룹 바이를 하기 위해서 열을 지정하면 그 열 기준으로 그 열의 같은 데이터 값을 그룹으로 묶어서 이 그룹 바이를 통해 그룹화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정한 열들의 그룹화된 집계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즉 우리가 특정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그룹화가 됐고 그 그룹마다 집계 함수를 적용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 바이라는 이 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웨어절, 일단 웨어절은 그룹화 되기 전에 조건식을 적용한다. 그래서 왜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필터링을 먼저 한 다음에 그룹화하는 게 훨씬 더 연산적으로는 연산 비용으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필터링을 먼저 하고요. 데이터 수를 줄인 다음에 그룹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룹 바이저를 사용하면은 이 셀렉트절에 지정된 기준열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룹 바이저를 사용할 때 셀렉트절에 지정된 기준열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셀렉트절에 그룹 함수가 없이도 그룹 바이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룹 함수가 없어도 그룹 바이는 실행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룹 바이절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봐야겠죠? 자, 함께 해볼 텐데, 자,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커스터머를 한번 보면, 이렇게 다양한 컬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first name만 집계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그룹 바이를 주는데, first name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first name이 그 동일한 이름이 first name이 동일한 게 같은 그룹을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룹 묶이는 상태로 이렇게 이 first name을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이 결과는 한마디로 중복된 값 없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룹 함수, 집계 함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글로리아라는 first name이 하나. 뭐 대부분이 하나죠. 근데 가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가끔 이렇게 두 개씩. 그러니까 중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합쳐진 거죠. 그룹화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저를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드레스 한번 볼까요? 자, 어드레스를 보면, 어드레스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우리가 디스트릭트만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릭트만. 근데 이것도 그룹 바이를 지정할 거예요. 자, 그룹 바이를 지정했을 경우에 여기는 중복 없이 디스트릭트에 있는 데이터 값이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럼 출력된 값에 과연 이 지역 디스트릭마다 몇 개씩 있는지를 집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이렇게입니다. 자, 보면 이렇게 캘리포니아 9개, 텍사스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뜨죠. 그러니까 디스트릭트라는 컬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디스트릭트를 줬으니까 그룹화를 진행한 건데 그러면 이 기준으로 몇 개가 있는지를 집계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 바이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필름도 해볼까요? 필름.
이것도 그룹 바이를 하는데 이건 레이팅, 등급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팅을 출력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필름 그 테이블에서 그 레이팅이라는 컬럼의 전체 그 종류는 이 5개가 끝이에요. 네, 이 5개를 기준으로 과연 이 영화가 필름이 몇 개씩 있는지 보려면 이제 카운트 집계를 여기에 집계 함수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등급별로 필름이 몇 개가 있는지가 이렇게 한눈에 집계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최종적인 결과가 되겠죠. 자, 이거와 비슷하게 레이팅 대신에 필름에 또 뭐가 있냐면 스페셜 피처스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영화 스페셜 피처스를 기준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트레일러가 몇 개고, 그 다음에 삭제판, 삭제된 장면이 있는 버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버전별로 그 특징별로, 그 특징별로 카운트가 몇 개인지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 바이를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어요. 즉 이제 되게 유용하겠죠. 우리가 어떤 뭐 열의 값을 기준으로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 그룹별로 집계된 결과를 보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그룹 바이라는 그 절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룹 바이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즉 그룹 바이 대상이 되는 컬럼을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레이팅 했던 거. 자, 여기 보면 레이팅 이 값을 기준으로 자, 이런 식으로 레이팅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아까 스페셜 피처를 같이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럼 출력도 일단은 더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의 레이팅 다음에 이렇게 스페셜 피처스를 같이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레이팅이 맞아요. 그죠? 근데 레이팅 기준인데 기준의 두 번째 그룹화 기준을 스페셜 피처스로 잡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는 거죠. 쭉.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열을 둘 다 그룹 바이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오히려 세분화된 이런 집계 결과를 볼 수 있겠죠. 네, 세분화된 집계 결과를 볼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자, 이 다중을 3중까지. 그래서 스페셜 피처 다음에 네, 자, 렌탈 듀레이션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렌탈 듀레이션까지 넣었어요. 자, 그리고 출력을 해봤더니 자, 이제는 레이팅 다음에 스페셜 피처스 다음에 렌탈 듀레이션 이 세 개를 그룹 바이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집계를 카운트를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기준으로 잡혔기 때문에 사실은 카운트 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여러 어떤 그 그룹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 그룹화 기준에 따라서 집계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그룹 바이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는 건 좋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룹화 기준을 잡아주는 건 좋지만 내가 이 하나만 잡았을 경우에 집계도 보고 싶고 그다음 이 두 개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집계값을 보고 싶고 세 개를 했을 때도 집계값을 보고 싶다. 즉 세 개를 다 지정했지만 두 개일 경우에도 하나일 경우에도 결과는 집계함수 결과는 보고 싶다라고 할 때, 네,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 렌탈 듀레이션 뒤쪽에다가 그룹 바이 끝에다가 with roll up이라는 게 있습니다. with roll up. 이거를 이제 뭐 그래도 대문자로 해줄게요. with roll up.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은 그룹화 기준으로 각각이 정렬도 될 뿐만 아니라 자, 레이팅이 G인데 G에 여러 스페셜 피처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널 보이시나요? 널. 즉, 이 널이 왜 떴냐면 지금 각각을 렌탈 듀레이션까지 해서 각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3, 4, 5, 6, 7 이게 이제 7, 6, 1, 1, 1 이렇게 지게 뜨죠. 그런데 이
트레일러 레이팅이 G면서 스페셜 피처스가 트레일러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카운트가 몇 개냐? 그럼 16개가 뜬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값이 이 위에 5개를 썸 해준 거죠. 카운트를 해준 거죠. 전체 카운트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렌탈 듀레이션을 그룹화해서 뺐을 때도 이 두 가지만 기준으로 잡았을 때도 카운트 값이 몇 개냐라는 걸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결과를 대표하는 여기 물론 이제 그 부분 기준이 안 잡힌 곳은 널이 잡히겠죠. 14, 10 뭐 이렇게 잡히죠. 그러면 이 G라는 등급만 끝나는 데도 있겠죠. 자, 여기네요. 자, 이렇게까지 끝나고 G라는 등급만 우리가 전체를 그 집계 카운트를 했을 경우에 몇 개냐? 그럼 G라는 등급은 178개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with rolup은 하이러키가 존재하는 거죠. 레이팅 밑에 스페셜 피처스 밑에 렌탈 듀레이션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이제 G만 했을 경우에는 178개. 그다음 G랑 이 두 가지를 했을 경우에 뭐 14, 7, 8 이렇게 너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이러키를 표현해서 각각의 그룹화된 결과를 보여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렌탈. 자, 렌탈 한번 보면 네, 이런 식으로 값이 돼 있는데 여기 그룹 바이로 스태프 아이디 그다음에 커스터머 아이디를 같이 줄게요. 자, 같이 이 스태프 아이디랑 커스터머 아이디를 같이 준 상태에서 카운트를 한번 집계를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막 나열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스태프와 커스터머의 집계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스태프와 해당하는 커스터머 아이디가 몇 개씩 이렇게 빌려 갔었는지 그러면 이게 그 직원과 그다음 고객 간에 몇 개의 건수가 있었는지를 집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기 좀 불편하니 롤업을 하는 거야. with 롤업.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나오죠. 자, 스태프 1번 스태프와 커스터머 1번이 15개라는 렌탈 횟수가 있는 거야. 15번 빌린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관계에 대해서. 근데 with 롤업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1번 스태프가 끝나는 지점 여기죠. 네, 여기 보면 1번 스태프가 8040개의 렌탈 카운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려준 렌탈을 직접 이제 서비스한 게 8040번이나 되는 거죠. 그다음 고객별로 몇 개씩 건수가 있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재밌는 게 2번 스태프가 1번 커스터머랑 또 빌린 대여 횟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스태프별로 커스터머 누구랑 몇 번 이렇게 렌탈을 했는지 이런 결과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이제 리밋이 걸려 있기 때문에 2번까지는 아직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더 2번에 대한 집계값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페이먼트 한번 볼까요? 자, 페이먼트는 이런 식으로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태프 아이디랑 커스터머 아이디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여기 이제 그룹 파일을 우리가 줘서 스태프 아이디 그 다음에 커스터머 아이디를 주는데 with 롤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주면은 우리 아까 그 관계랑 똑같아요. 관계랑 똑같은데 우리가 카운트 하지 말고 이제는 민맥스 그리고 sum, average 같은 걸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어마운트거든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 최대 그리고 합계와 평균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지를 해봐. 아이고 여기 빠졌네 쉼표가. 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자, 스태프 1번이랑 커스터머 1번이 제일 이제 어마운트로는 0.99 최대는 7.99까지도 이제 구매를 했었고 지불을 한 거죠. 금액을. 그 다음에 전체
썸을 보니까 64.83이 나왔고, 그다음 평균은 이제 그 한 번 빌릴 때마다 렌탈 할 때마다 렌탈 대비 평균이죠. 렌탈 대비 이제 얼만큼을 지불했는지 평균을 보면 3.81 정도가 나왔죠. 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는 결과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쭉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1번 스태프가 여기 결과 1하고 널이 있죠. 1번 스태프 전체를 봤을 때 0도 있고 최소 11.99까지 최대값이 있고 전체로는 33,482.5 정도, 그리고 평균은 4.15 정도 이렇게 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우리가 좀 다양한 다각화된 다차원의 이런 분석 결과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게 그룹 바이는 그룹 바이로 그룹화를 하는 건데, 근데 그룹 바이와 함께 웨어저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웨어저를 같이 쓴다는 개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커스터머 한번 테이블 볼까요? 자, 커스터머에 우리가 그룹 바이를 스토어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이거 이렇게 스토어 아이디 기준이긴 한데, 자, 여기에 이제 기준을 줘야겠죠? 스토어 아이디, 그 다음에 카운트.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왜 에러가 났냐면 그룹 바이에서 반드시 지정한 열은 셀렉트에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러가 났습니다. 지금 보면 스토어별로 고객이 몇 명인지, 지금 몇 명의 고객이 있는지가 이게 출력이 됐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고객이 액티브, 활성화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 구분하는 액티브라는 컬럼이 있어요. 그 액티브라는 컬럼을 0으로 필터링을 웨어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액티브가 0이니까 그 비활성화된 고객이에요. 즉 이제 그 고객들 중에서도 계속 이렇게 그 스토어를 찾아주는 그런 고객이 있고, 스토어 찾지 않는 그 비활성화된, 즉 만료된 그런 이제 사람들을 0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0으로 지정된 커스터머의 수를 스토어별로 알고 싶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질의가 이런 질의가 되겠죠. 그러면 1번 스토어에는 8명, 2번 스토어에는 7명의 이제 그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고객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름 데이터 한번 볼까요? 필름 테이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름. 자, 필름 테이블에서 우리가 그룹 바이 한번 여러 개 지정을 해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레이팅과 스페셜 피처스,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잡아서, 이것도 에러 나겠죠? 왜냐면 그룹 바이에 지정한 열은 반드시 셀렉트에 나와야죠. 자, 그리고 카운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룹 바이 두 개 했고, 스페셜 피처가 스펠링이 틀렸네요. 네. 아, 피처스가 여기 U가 빠져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등급에 따라서, 그다음 피처에 따라서 집계값. 근데 여기에 내가 추가적으로 그 좀 필터링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니, 그 필름의 길이가 나는 100 미만인 것만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추가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추가를 하니까 지금 전체가 아니라 일단은 렌스가 100이 안 되는 그 필름에 대해서만 그룹화를 진행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룹 바이 질의가 웨어를 먼저 한다고 그랬죠. 웨어를 먼저 해서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고, 그 필터링한 다음에 이 레이팅과 스페셜 피처스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진행한 다음에 집계함수 결과를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미리 필터링 한번 한 거죠. 자, 또 한번 페이먼트 한번 볼까요? 페이먼트. 자, 페이먼트 이런 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룹 바이 스태프 아이디랑 커스터머 아이디를 기준으로 한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는 썸을 해봅시다. 썸. 어마운트에 대해서 썸을 결과로 보는데, 자, 그러면은 스태프와 고객별로 얼만큼의 이제 그 지불을 했는지에 대한 총 합계죠. 근데 이 합계에 대해서 이 기준을 예를 들어, 자, 여기 보시면, 자, 페이먼트를 보면 페이먼트에 지금 지불했던 페이먼트 데이트가 있잖아요. 우리 이거 결과를 다 보진 말고 우리 좀 예전에 했던 페이먼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2005년도 6월 1일 이전에 했던 것만 좀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지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웨어절이 먼저 필터링 기준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기준으로, 그룹 바이 기준으로 이렇게 그룹화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우리 눈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그룹 바이가 사실은 이제 비싼 질이에요. 비용이 비싸죠. 그래서 항상 이 웨어절을 좀 끼고 그룹 바이를 질의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해빙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해빙이 뭐냐면 이 웨어절에서는 사실 우리가 필터링 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 웨어절은 결국엔 우리가 데이터를 원래 질의하는 입장에서 선택하는 입장에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웨어절에다가 그룹 함수를 사용할 수 없을까? 네.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해빙입니다. 즉 우리가 웨어 조건에 좀 집계나 그룹 함수를 쓸 수 없을까? 근데 없어요. 네,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그룹 함수를 만약에 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룹 함수는 해빙절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이제 웨어절은 이제 그룹 바이를 하기 전에 미리 필터링 하는 조건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해빙절은 그룹 바이 할 때 자, 이 해빙절의 기준을 따라서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그룹 함수라는 결과는 우리가 그 집계 함수라는 결과는 그룹을 통해서 집계 함수 결과가 나와야지만 필터링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후처리 개념인 거죠. 자, 이것도 결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셀렉트 필름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하는데 레이팅, 뭐 스페셜, 피처스 이렇게 한다고 쳐요. 아까 우리가 계속 하던 거예요. 자, 이렇게인데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썸을 해봅시다. 썸. 우리가 궁금한 게 그 코스트 전체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에 대한 합계가 궁금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질의를 해보면 자, 질의된 결과 잠시만요. 이것도 여기 들어갔네요. features인데 스펠링 틀렸어요. 자,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면 자, 레이팅과 스페셜 피처스 기준으로 전체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에 대한 썸이에요. 합계. 그런데 이 합계에 대해서 아니 여기에 나는 자, 웨어절로 한다고 쳐요. 아니 이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의 전체 합계가 300 미만인 것만 좀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웨어가 우리가 필터링 조건인데 이런 필터링 조건을 여기다 넣었다고 쳤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실행이 안 됩니다.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이 집계 함수, 그룹 함수는 웨어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웨어절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러 때문에 이 웨어절이라는 구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집계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한다? 바로 해빙절로 해빙절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해빙절은 그룹 바이 뒤에 오는 게 이제 모양이 더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과 나오죠. 네, 에러가 아니라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결국엔 300 미만인 결과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집계 기준으로, 집계 함수의 결과 기준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조건식을 지정할 수 있는 바로 해빙절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유용하겠죠. 그룹 바이 하는 입장에서는. 자,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자, 다른 거는 이제 그걸 해볼까요? 렌탈. 자, 렌탈도 이렇게 스태프 아이디랑 우리 커스터머 아이디로 많이 계속 했었죠.
예, 이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자,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where로 만약에 카운트를 기준으로 카운트 집계값을 기준으로 카운트 집계를 물론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카운트를 기준으로 나는 20개의 초과인 것만 보고 싶어. 자, 이렇게 where 조건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where 조건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having로, having 절에다가 넣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네, 20 초과의 결과만 쭉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집계된 이 그룹 집계된 그룹 카운트 집계 결과 기준으로 20 이상, 20 초과인 것만 이렇게 뜬 걸 알 수 있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페이먼트에 대해서 이제 그룹 바이 스태프 아이디랑 커스터머 아이디 기준. 자, 출력하고 이건 썸 해볼까요? 썸.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 자, 이렇게 다 띄우는 게 아니라, 나는 전체 어마운트 썸의 결과가 100 초과인 것만 보고 싶다. 지금 보면 100 이하인 게 많잖아요. 100 초과인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할 때 해빙절에다가 조건을 넣는 거예요. 그럼 100이 초과되는 결과만 이렇게 쭉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빙절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집합연산입니다. 집합연산. 이제 이 집합연산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집합연산 대표적인 게 합집합, 뭐 차집합, 교집합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집합연산자잖아요. 그런데 SQL에서도 이런 집합연산자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결과와 어떤 결과 간에 합집합을 하거나 뭐 교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집합에서는 유니온을 쓰고요. 물론 여기에 이 합집합은 중복이 제외된 합집합이고 유니온 올 이거는 중복을 포함한 합집합이에요. 그다음 그거 외에도 intersect 교집합이 있고 그다음 except 이거는 차집합입니다. 자, 우리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볼 텐데요. 좀 간단한 예제로는 합집합 유니온이에요. 자, 여기에 결과로는 우리가 필름 한 번만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 필름 결과에서 우리가 다 출력하기는 좀 그렇고 이 스페셜 피처스가 트레일러스 이 결과만 보면은 아이고 피처스 자 여기 보면 트레일러스 이렇게 필터링 되는데 이 중에 우리가 다 띄우지 말고 또 등급과 스페셜 피처와 그리고 타일을 이렇게 세 개의 컬럼만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스페셜 피처스의 트레일러스라고 되어 있는 그 결과와 그리고 복사해서 이제 스페셜 피처스 말고 레이팅이 G인 결과 네, 이 결과 두 개 지금 보면은 이 결과와 이 결과 이 두 가지 결과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결과랑 여기 있는 결과가 어느 정도 중복은 좀 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랑 이 결과를 나는 좀 합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사이에다가 뭐만 쓰면 되냐면 유니온을 쓰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물론 여기 세미콜론은 마지막에만 붙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실행하면 네 우리가 앞에 셀렉트와 뒤에 셀렉트가 결합된 합집합으로 결합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수행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유니온이 그런 역할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이 위에 있는 셀렉트 결과와 밑에 있는 셀렉트 결과를 유니온 연산을 할 때는 반드시 컬럼의 수와 컬럼의 도메인이 같아야 돼요. 컬럼의 수와 컬럼의 도메인이 같아야 됩니다. 즉 집합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컬럼의 수가 같아야 되고 당연한 거겠죠. 그다음 컬럼의 도메인이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유니온 결과 한번 눈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볼까요?
자, 다른 거는 select. 이건 지우고. 자, select에 커스터머 한번 해볼게요. 커스터머. 여기는 store ID, active, 여부, first name 이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커스터머 기준 where 조건 줍니다. store ID 2. 자, 이 결과. 자, 근데 이 결과에 스토어 아이디가 2인 거 빼고 액티브가 0인 거 이렇게도 조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결과와 이 결과 이 두 결과를 합치자. 그랬을 때 이 안에다 가운데 유니온 붙이면 어떻게 된다? 네, 이 셀렉트 결과와 이 셀렉트 결과가 합쳐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건 컬럼스 도메인이 같죠 지금. 이거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두 결과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온 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에 나온 결과랑 여기에 나온 결과 유니온은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건 중복은 제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세트 연산이죠. 집합에 대한 연산. 중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중복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유니온은 중복이 한 번 더 출력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한 번 더 출력을 해서 유니온 올, 중복을 포함한 상태로 출력해줘라고 할 때는 유니온 대신에 유니온 올로만 바꾸면 돼요. 결과는 볼까요? 그러면은 중복이 포함된 상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니온 올.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니온 올로 바꾸면 네, 중복이 포함된 상태로 결과가 보여진다. 네, 그래서 유니온과 유니온 올의 차이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intersect예요. 이거 intersection은 우리가 교집합, 즉 이 왼쪽과 오른쪽에 같이 똑같이 중복되게 된 부분, 겹치는 부분만 출력을 해줘 입니다. 이건 유니온 올 대신에 우리 intersect로 바꿔주면 끝이에요, 사실은. 네, 결과를 볼까요? 네, 이렇게 이 두 셀렉트 결과에 존재하는 값만 출력이 되겠죠. 중복된 값만 한마디로. 밑에 것도 유니온 올 대신에 intersect로 바꿔주면 네, 이 두 개의 중복된 결과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집합. 자, 차집합은 intersect 대신에 네, 사실 감사합니다. except만 해주면 끝나요. 자, 차집합은 이거야. 이거 차집하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결과에서 아래에 있는 결과를 뺐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except.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결과를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차집합이죠. 이 위에서 아래를 제외. 네, 이 순서를 바꾸면 결과도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차집합 연산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룹바의 질의, 그 다음에 그룹바의 질의할 때 웨어절도 쓸 수 있고, 그 다음 해빙절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함께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룹화를 진행한 다음에 그룹별로 우리가 집계 결과를 보고 싶을 때 네, 그렇게 어떻게 쓰는지 함께 실습을 해봤고, 그리고 또 집합 연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집합 연산에 대해서 이 SQL에서 어떻게 쓰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